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서 킹입니다. 2월 24일 기술적 분석의 좋은 모닝 브리핑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2월 만기가 있었죠. 제가 누차 이야기 드렸지만 계속 좀 비상식적인, 비이성적인 콜 거래량 증가가 하락을 불러왔다라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뉴스에는 그런 이야기보다는 그런 이야기는 한털도 나오지 않겠죠. PMI 하락과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에 의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게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경제학에서 이제 좀 조심스러워하는 지향하는 흐름이죠. 뭐냐면 경기는 침체되고 물가는 상승하는, 그래서 경기가 계속 악순환이 되는 그런 현상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로 하락했다라고 하고 있고, 최근 뭐 지표가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오긴 했습니다. 전일에도 장 초반에 하락했던 것이 이제 월마트의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어떤 미국의 중심축이 되는 소비의 어떤 강도가 약화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게 있었고, 그 다음날 지표에서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하나 재밌는 거는 실제로 물가가 상승한다라는 개념보다는, 물론 지난 CPI가 좀 올라오긴 했지만 그건 이제 계절적인 요인들이 좀 많이 반영이 된 거고, 중요한 거는 기대 인플레이션, 즉 소비자가 체감하고 있는 이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뭐 나름의 좀 공포감을 가지고 있다. 그게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관세에 의해서 수입 물가, 수입해 오는 게 관세가 붙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제품에도 반영이 되고, 그러면 내가 사야 될 어떤 생필품부터 뭐 공산품들이 가격이 상승하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반영. 예전에 그 한 2주 전인가 미시간대 소비자 인플레이션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빠진 적이 있었죠. 그렇다 보니까 인플레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지금 벌어진다라는 개념보다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흐름이 정확하다, 뭐 이거 하나로 진짜로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저는 계속 이야기 드렸지만 계속 과도했던 어떤 상승에 대한 심리, 그 다음에 콜 거래량,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가. 특히나 한 3일 전에가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게 좀 비상식적으로 그 위치가 지금 신고가 부근임에도 불구하고 선물 미결제가 계속 늘어난다라고 이야기 드렸죠. 그리고 그 방향이 확률적으로 그러니까 매도 미결보다는 매수 미결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는데, 하나 재밌는 거는 만약에 월요일 흐름에서 갭 상승해 가지고 양봉으로 올라간다라 그러면 단기적으로 2월 만기를 맞이해서 과도했던 콜에 어떤 쏠린 관심을 콜을 죽이고 그다음에 다시 지수를 움직이기 위한 그런 작업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반대로 개파랗게 가지고 음봉을 연속적으로 보인다라고 그러면 그 매수세를 잡아먹기 위한 새로운 매도세가 출현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지금 구간에서 지수가 가만히 움직이기보다는 에, 음, 좀 위아래로 다시 흔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나스닥은 뭐다? 여전히 작은 박스 안에, 상단 박스 안에 갇혀 있다라는 거, 이것들을 돌파하거나 이탈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어떤 좀 미시적보다는 거시적, 즉 개별 기업 이슈보다는 거시적인 경제적 어떤 글로벌적 이슈들이 좀 발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미국 시장을 바라보시는 어떤 그 매매자 분들도 본인의 관점은 좀 정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여전히 상단에서의 매도, 중단 아래에서의 매수, 뭐 이런 관점들을 유지하고 싶다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흐름이 좋다 나쁘다의 개념 아닙니다. 지금은 어떤 지수적인 움직임이 조금 더 강하다라고 보고 있고, 외국인들이 현물을 좀 탄탄하게 매수 준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월요일 같은 경우에 밀려도 청개구리 패턴을 예상한다라고 하겠지만, 지금은 얘네들은 청개구리 패턴이든 뭐든 그것보다는 지수가 그러니까 글로벌적으로 올라가면 그냥 그걸 따라가기 위해서 선물을 매수하고, 또 밀리면 선물을 매도하는 그런 식으로 좀 지수만 왔다 갔다 하는 형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외국인들이 현물을 대량으로 탄탄하게 매수해주고 또 선순환이 되는 흐름을 보여주지 않는 이상은 사실 예단하기 좀 어렵다. 전반적으로 지금과 같은 흐름은 사상 누각, 즉 모래성에 가까운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 밀렸을 때 일봉상의 120평 지지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만에 30분의 흐름이 이탈하면서 관통까지 나오고 종가 저가로 끝나는 모습이죠. 과연 이제 월요일 흐름에서 갭 상승해 가지고 올릴 것인지 아니면 갭 하락해서 밀려 내릴 것인지 상당히 중요한 흐름이라고 보고 있고, 지금 이제 월요일 되면 이제 미결제 약정의 흐름이 또 나올 텐데, 미결제 약정이 줄었느냐 늘었느냐도 좀 관심이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뭐 어마무시한 하락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이 박스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 기존에 이렇게 박스를 내렸던 건 뭡니까? 120평이 여기 있었기 때문이죠. 이미 이제 120평이 슬금슬금 올라와서 이 숲박스의 하단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저점보다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 이 120평을 관통해서 떨어지려면 굉장히 센 거시적인 이슈가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아까도 이야기 드렸다시피 실제 뭐 인플레이션 상승이라기보다는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흐름들이 크기 때문에 그러기에는 조금은 부족하지 않겠는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구간에서도 이런 구간 다시 들여 올릴지, 그러니까 이 박스를 그리면서도 대체적으로 이런 패턴들을 좀 만들고 있거든요. 이런 수렴의 패턴으로 갈 것인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우나 이제 S&P나 이런 애들은 지금 쌍봉의 형태를 좀 만들고 있는데, 얘네 역시도 마찬가지로 120평의 흐름이 상당히 중요해 보인다. 그리고 한국 시장으로 오게 되면 뭐 생각보다 좀 잘 버티는 흐름들이 있는데, 다른 거 없이 지금 구간보다는 밀렸을 때 이 120평을 들여서 모처럼 이렇게 고개를 들고 돌리고 있는, 지금 한 번도 꺾이지 않고 내려오고 있죠. 돌리는 흐름을 보여줄지 상당히 중요한 구간이다. 물론 여기 이제 이 자리에서 이 자리까지 폭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당장에 내려온다라는 관점보다는 지금 자체는 뭡니까? 106 2607, 이 자리를 지키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이 자리가 깨지게 되면 중기적으로나 흐름적으로나 이런 자리를 딛고 움직이는지를 확인해야 된다. 뭐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천천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나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결국은 돌아서는 120평을 디딜 것인가가 관건이고, 여기서 더 가느냐 마느냐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이제 2차전지 또 없이도 744를 잡고 뭐 이런 흐름들을 보였지만, 결국은 여전히 그 코스닥에 나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2차전지가 움직이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또 이 흐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 드렸고, 여전히 날씨 춥죠. 건강 컨디션 관리 잘 하시고 한 주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